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피 뉴 이어. 우리 단톡방에서는 뭐 해피 뉴 이어 멤버님들 뿐만 아니라 지인분들께 요새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해피 뉴 이어인 것 같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가운 분들, 네, 많이 보입니다. 아, 우리 고민훈 사장님, 오랜만에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정춘희 사장님, 네. 이왕이면 우리 고민순 사장님, 약간 외국인 얼굴이시잖아요. 얼굴도 보여주시면 너무 좋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들 잘 계시죠? 네, 우리 몽골 멤버 아드님들 궁금합니다. 네, 오늘 되게 날씨가 되게 춥다고 그랬는데 하도 추운 겨울 며칠 겪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추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 우리 미라 사장님도 무주에서 화면 켜주셨습니다. 요새 슈퍼 만미 하시느라고 바쁜 우리 미라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이아 365 준데이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이 방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은 네, 낯선 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네, 이 얼굴입니다. 네, 너무 미인이시죠? 저도 사실은 이분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유튜브에 이제 알고리즘에 떠서 강의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본사에서 만나 뵈면은 그렇게 약간은 말 걸기가 어려운 네, 지성과 미모밖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셨어요. 저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 네, 조금 전에 리허설 할 때 알았습니다. 아, 저희랑 같은 그냥 아줌마구나. 주부구나. 네, 알았습니다. 정말 딱 미모는 뭐 보시는 대로 미모 하시고 몰랐어요. 다둥맘이세요. 네, 3명의 아이를 키우고 계신 네, 그러면서도 저렇게 어쩜 품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여의도에 살고 계신다는 우리 플래티넘 에이전트 천지혜 사장님의 라바시 강의를 들어볼 건데 저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우리가 또 어떤 네, 천지혜 사장님의 아주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문장들이 있을지 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천지혜 사장님 귀하게 모셨으니까 네, 화면 켜시고 네,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천지혜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월드 위너스 그룹에서 멋진 다이아 365 팀으로 잠시 놀러 온 플래티넘 에이전트 천지혜입니다. 자, 제가 성장 캠프 때 지금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그때는 큰 무대에서 제가 처음으로 진행했던 거라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오늘은 똑같은 강의를 두 번째니까 좀 더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플래티넘 에이전트 천지혜입니다. 자, 먼저 다이아 365 팀에 이렇게 멋지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성장 캠프 때 했던 강의의 큰 주제는 브로셔 활용기였습니다. 자, 브로셔 활용기를 잘 하기 위해서 제 선택한 소주제는 리턴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턴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리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리턴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기 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한국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조금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K-팝 스타로 이미 많이 유명해졌고요. 그다음에 여행을 하고 싶은 1위 한국, 그다음에 독초도 맛있게 양념해 먹는 나라 한국, 그리고 밤새 놀아도 즐거운 문화가 있고 안전한 나라 한국이라고 해요. 자, 이런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거나 여행을 해보면 가장 빨리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쉽게 배우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바로 빨리빨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빨리빨리에 대한 한국인의 문화는요, 굉장히 많은
잠재 있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위기에서 극복을 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인의 이 빨리빨리란 문화는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주 합산의 의미를 가장 빠르게 이해한 나라가 한국이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빨리빨리가 우리 일상 속에 접어들면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한국인에게 하루 일과 중 가장 행복한 그 시간에 빨리빨리가 젖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여갖고 확실히 잘 들립니다. 네. 네. 자, 가장 한국인한테 하루 중 일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네, 점심시간입니다. 이 점심시간에 국밥을 말아서 먹는 평균의 90% 이상의 한국인이 먹는 식사 시간이 15분이라고 해요. 15분 동안 평균적으로 먹는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15분을 먹는 건 아니고요. 보통 5분에서 15분 사이니까 빨리 먹으면 한 8분,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평균적으로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15분 동안 저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을 외부에서 집어넣으면요. 저렇게 침샘에 의해서 음식이 덩어리지고 그걸 저희가 씹는 것으로 인해서 1차 소화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이제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 위에서 한번 꿀렁꿀렁 저렇게 같이 섞이는 거죠. 그리고 효소와 염산에 의해서 음식들이 2차적으로 더 미즙으로 분해가 된다고 해요. 그게 십이지장을 통해서 가면 간, 쓸개, 이자에서 나오는 3차적인 분해 효소들로 인해서 음식이 더 간단한 입자로 작게 분해가 됩니다. 이 분해된 아이들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소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저 긴 소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네, 굉장히 많은 융털들이 있습니다. 저 융털들 사이에서 음식들이 떠다니다가 유용한 분자들의 음식들이 저 융털 속 안에 암주관하고 혈관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 몸으로 전체적으로 운반이 되면서 이제 에너지로 쓰이는 거고요. 유용하지 않는 것들은 다시 대장으로 넘어가서 이동을 하고 이제 물이 대장벽으로 흡수가 되고 그게 이제 노폐물로 분리가 되면서 이제 배출이 되는 과정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는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이게 소화하는 과정에 15분 만에 저희가 음식을 섭취한다는 거죠. 근데 식사를 먹는 과정의 15분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사람은요, 굉장히 단순해서 뇌에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자, 음식을 먹었는데 만약에 반 공기를 먹었는데 15분 이상 먹게 되면 뇌에서 감지하기를 나는 배부르다라는 포만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 공기를 먹어도 배부른 느낌을 가져올 수 있지만 15분 이전으로 해서 만약에 한 공기 반을 먹었다라고 하면 뇌에서 배부르다는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 부르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단시간 내에 많이 먹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터질 것 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식습관 중에 하나죠. 빨리빨리 먹는 게. 그런데 이런 15분 만에 식사를 국에다 말아 먹는다.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생각보다 국에는 굉장히 나트륨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트륨 있는 성분이 많은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아까 1차적으로 소화를 할 때 침샘 분비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국과 함께 말아 먹으니까. 그리고 국과 함께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씹는 속도가 덜해요. 그리고 공기와 함께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이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기와 함께 들어가고 잘 분해되지 않는 이 음식들을 위가 받으면 굉장히 놀란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위산이 많이 분비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식도염이 심해지면 위염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3차적으로 또 간이 받게 되면
간에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놓여지는 거예요. 분해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독 과정도 훨씬 어려워져요. 이렇게 간이 어려워지면 해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영향을 받죠? 신장과 췌장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이 망가지면 신장과 췌장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 소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융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융털을 보셨죠? 거기에 덩어리가 큰 음식들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융털 사이사이에 끼면 염증을 당연히 유발하겠죠. 그리고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해균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져 있고요. 좋은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우리가 영양분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식사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면 음식을 천천히 드시는 분들 혹은 야채 이런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환경들 또는 야채를 많이 먹어도 어차피 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몸이 산화되는 과정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산화되는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우리가 모두 활성산소에 의해서 몸이 산화된다는 건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되게 오랜 시간, 한 달, 1년이 아니라 진짜 거의 40년 가까이 혹시나 30년 가까이 이렇게 먹고 지냈던 식습관에 의해서 내 몸이 점점 산화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야. 여기에다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몸이 더 산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신 분들도 몸이 야채를 많이 드시거나 천천히 드시는 분들도 다음과 같은 일도가 맞닥뜨리면 우리 모두는 건강하지 않는 질병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음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40대 이후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줄게 되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지방 분해도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또 성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데 남성은 40대 중반 테스토스테론이 현저히 감소해 근육량이 줄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하는 근육량이 줄면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지게 되고 중성지방을 쌓이게 해 비만을 유발합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줄 뿐 아니라 내장 지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40대 전후로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내장에 지방이 쌓이면서 복부 비만이 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40대 이후 기초대사량이 줄면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이살이라는 거는 이제 20에서 25세가 지나면 성장이 멈추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신체의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1년에 사실 15,000에서 22,000칼로리까지도 쌓이게 됩니다. 이걸 환산해 보면 사실 1년에 2kg가 찌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저를 뵙고 그 다음에 오늘 뵙게 된다면 적게는 10kg부터 많게는 20kg까지 사실 늘어있는 게 정상이고 1년에 사실 매번 동일한 체중을 유지한다는 거는 1년마다 2kg씩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 나오는 거는 나이살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기초대사량이 현저하게 준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야기는 뭐냐면 20대 때 먹었던 김치볶음밥 한 공기와 내가 50대 이상이 김치볶음밥을 하나를 먹었을 때 이걸 섭취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게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50대 때 먹었던 김치볶음밥 한 공기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버려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몸에 남아서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초대사량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 기능이 다 떨어져요. 기초대사, 소화대사, 활동대사, 즉 내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쓰는 어떤 것들이 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20대 때 했던 다이어트가 40대 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노화되는 거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노화되는 건 사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뭘 막을 수 없죠? 먹는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숨 쉬는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좋지 않은 환경을 어떻게 해요? 리턴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리턴을 도와줄 것이 다 아시다시피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라는 거죠. 자, 그럼 라이프 바이 시크릿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눈을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로 알칼리 삼총사입니다. 리커버리, 에이브스터, 그린캡스로 이어져 있는 이 알칼리 삼총사는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어떤 물 변질되는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든지 아니면 현대인들에게 되게 취약하게 많이 먹는 이런 패스트푸드나 좋지 않은 음식들 그리고 나이를 먹음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환경들을 이 알칼리 삼총사가 산화된 걸 알칼리로 끓여주면서 네 이렇게 라이프 바이 시크릿 중에 제가 크라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알칼리 삼총사에서 그린캡스만 있었다면은 사실 타사하고 크게 다른 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에이브스터하고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요. 타사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가장 검색을 할 때 많이 하는 네이버에도요. 건강식품 몸의 알칼리화를 쳐보면은 나와 있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황산화로 인해서 산화되는 걸 방해한다. 그런데 정확한 거는 황산화의 반대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알칼리화인 거죠. 알칼리화를 몸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알칼리화 시켜주면 다 어떤 영양제가 들어와도 환경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효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브로셔를 활용할 때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알칼리 삼총사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볼게요. 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저한테 묻습니다. 지혜야, 시크릿에 아이템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브로셔를 딱 피시면 노안 눈 건강에 리커버리, 그 다음에 아이테인, 오메가3가 나오죠. 근데 아이테인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친구한테 얘기가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이테인을 먼저 살짝 볼게요. 자, 이거는 눈에 각막이 있고 뒤에 망막이 있는데 망막의 모습이에요. 자, 동그랗게 하얗게 되어 있는 옆에 노랗고 까맣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황반 변성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테인을 먹죠. 이 정도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루테인, 지아잔틴이 세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화의 현상에 의해서 세포 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런데 제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상이 찍히지가 않기 때문에 눈이 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 황반 변성이 오면 안 된다고 해서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는 걸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마리골드 추출물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듣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아이테인은 어떤 거를 먹고도 사실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눈은요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잠을 자기 전까지만 해도 앉아도 서도 계속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커버리를 같이 드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망막의 벽을 보시면 지금 혈관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눈 뒤에는 혈관하고 되게 덩어리가 응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합병증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던 실명의 위기를 되게 많이 갖고 있죠. 결국은 혈관 관리를 같이 해주고 활성산소를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아이테인을 먹는 게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오메가3뿐이 아니라 알칼리 트리오를 같이 드시면서 자, 리커버리를 같이 드시면 아이테인이 효과가 시너지가 확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면 단순하게 아이테인을 먹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야, 시크릿에 오메가3 있니? 라고 또 친구가 물어봤어요. 사실 오메가3는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알든 모르든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요. 혈행의 흐름을 되게 좋기 위해서 우리가 먹죠.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대부터 60대까지 몸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혈관벽이 계속 좁아집니다. 이거는 뭐
원인이 너무 많죠, 사실. 그런데 이 혈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산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알카리화된 거로 만들어진다면 효과가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혈행의 흐름이 가고 있는데 잘 흐를 수 있지만 길이 막혀버리면 혈행의 흐름이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잘 열어줄 수 있는 환경이 알카리화 환경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오메가3를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린캡스나 그다음에 먹는 거로 인해서 오는 산도가 높아지는 A부스터라든지 리커버리랑 같이 섭취를 해주면 혈행의 흐름의 길이 좋아지니 정말 좋은 환경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어트 제품은 어때? 라고 친구가 많이 물어보죠. 자, 다이어트는요. 모든 전사의 제품이 다 1단계는 비슷해요. 어떻게요? 예, 탄수화물의 천국인 이 한국의 음식에서 먹는 것을 무조건 덜 먹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커브라든지 펫버닝이라든지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쉐이크를 같이 섭취를 하죠. 여기까지는 사실 되게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다는 건 탄수화물로 인해서 중성지방이 많아졌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장지방이 많아져서 지금 그림에다 보시다시피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많이 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화로 탈바꿈하는 게 어때요? 떨어지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알칼리를 같이 드셔주시면 염증의 무게도 줄어들면서 내 몸무게도 줄어들고 신진대사 기능이 잘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투자하는 다이어트라는 말이 라이프 바이 시크릿은 너무 똑똑한 말이에요. 내가 살을 빼려고 했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죠. 이 이론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3단계에는 다이어트 살이 찜으로 인해서 부족했던 미네랄 같은 거를 섭취를 해주시면은 건강하면서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다이어트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요즘 몸이 너무 많이 피곤해 라고 많이들 저도 지금 많이 그렇거든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피곤하다 하면 제일 많이 먹는 게 홍삼을 많이 먹죠. 홍삼으로 하면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제가 비유를 좀 해드리자면 낡은 자동차에 비싼 엔진 오일을 넣거나 비싼 기름을 넣으면 차가 갑자기 좋아지나요? 그렇진 않죠. 에너지를 넣을 거면 그걸 받쳐줄 수 있는 환경이 같이 돼야 돼요. 몸이 산도가 높다는 건 몸이 계속 부글부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잠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칼리 환경을 잘 만들어준 상태에서 홍삼을 같이 드시면 시너지가 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버 케어도 마찬가지예요. 간은요, 우렁각시 같은 몸의 환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가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가 잠을 자면은 내가 눈을 뜨면 1시간 정도 있다가 간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환경이 산도가 높은 환경이 되면 간이 일어나서부터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알칼리어 환경이 만들어지면 눈을 딱 떴을 때 누가 뭔가 굉장히 밥상을 차려놓고 집안일을 깨끗이 해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알칼리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간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해독 과정을 겪는데 1차를 할 때 굉장히 많은 활성산소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환경 자체가 알칼리화가 된다고 하면 해독 과정에서 활성산소 나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 제가 하나 덧붙이는 건 말해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게 반신욕이에요. 전에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진짜 몰랐었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반신욕을 하시고 땀을 내시면요. 몸이 굉장히 후끈후끈 열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되게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감기가 걸렸을 때 저희가 38도 9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바이러스와 싸워서 면역 체계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38도 9도까지 열을 올리면서 살기가 쉽지 않죠. 다시 정상 온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몸을 노폐물을 소금의 삼투압 현상으로 노폐물을 빼면서 열을 올린다면 굉장히 면역 체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필요하거나 뭔가 피곤한 것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 합성 첨가물도 없고 합성 비타민도 없고 더군다나 정말 대단하게 특허 번호를 받았고 오가닉이라고 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래 뭐 그러면 좋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놀라운 건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이 무려 25kg이라고 해요. 물론 이거로 인해서
내가 병이 걸려라고까지 정확한 결과를 내긴 어렵지만 진짜 중요한 거 몸 안에 유해 화학 물질 농도를 살펴보면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거를 해보면 한국이 되게 월등하게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비유했던 게 되게 20대 때 제가 EBS 방송을 하나 봤었는데요. 그 방송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덴마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장을 가서 장을 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장을 본다는 의미는 뭐였냐면은 막 가방에다가 뭔가를 넣고 계산하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앞에 서서 치즈 같은 거를 들고 제품 뒤를 보면서 첨가물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되게 놀랬어요. 저는 시크릿을 만나서 겨우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20년 전에 아이들은요, 벌써 어릴 때부터 자기 몸에 들어가는 제품이나 이런 화학 첨가물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첨가물이 없어? 그래 합성이 아니야가 단순한 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이들 그리고 내 아이의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꼭 챙겨 드셔야 되는 거. 그런데 이게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머릿속에 잘 들으시고 제가 따뜻한 광고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인성 씨만 커피 타나요? 이건 제가 원조입니다. 올 추석에도 맥심 커피 선물 세트로 마음 한 잔 나누세요. 맥심 커피 선물 세트. 안성기 배우님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죠?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혈액암 판정을 받고 갑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놀랐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번에 58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시면서 영상으로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건강해진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신 모습이에요. 자, 뭐라고 하셨냐면은 먼저 올해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래오래 영화배우로 살면서 늙지 않을 줄 알았고 또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 시간과 나이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간과 나이는 사실 다 멈출 수가 없죠. 그런데 사장님들이 오늘도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면 시크릿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또 약을 건강식품을 드시고 하시는 때는 뭔가 내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별거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먹었던 캡슐 하나, 오늘 저녁에 먹고 잘 캡슐 2알, 3알이 어쩌면 시간과 나이가 멈춰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무조건 다 드시면 무조건 다 좋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너 어떻게 먹어가 아니라 규정시키지 마세요. 나한테 내 몸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뭘 많이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거에 맞게 라이프 바이 시크릿 좋은 건강식품을 잘 챙겨 드신다면 진짜 60대는 50대가 50대는 40대가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왜 먹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놓치더라도 계속 건강식품을 잘 챙겨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잊어버리고 안 드셨으면 내일은 내가 이러하니까 이 약을 꼭 챙겨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